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만의 일본 여행 꿀팁이랑 항공권 사는 것부터 도쿄로 들어가는 방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지? 뿅! 첫 번째, 항공권 구입. 저는 주로 프로모션 기간에 항공권을 구입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구입하면 거의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모션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인스타그램 같은 걸 팔로우해 놓으시고, 그리고 항공사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메일 수신을 동의를 눌러 놓으시면은 좀 메일이 많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프로모션 같은 것도 같이 와요. 그러면은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스캐너 이걸로 최저가로 해서 구입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현대카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대카드 프리비아라고 현카에서 제공하는 여행 사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매를 하면은 포인트 적립으로 약간 페이백을 해줘가지고 스카이스캐너랑 최저가랑 다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프리비아까지 들어가서 제일 저렴한 데로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코로나 기간이라서 제가 여태 항공권 구입한 것 중에 제일 비싸게 구입을 했어요. 항공권을 예약하셨으면 이제 바로 숙소를 예약하셔야 되는데,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트립 어드바이스? 닷컴? 그리고 자란넷 이렇게 있는데, 일본어를 좀 할 줄 아시고 일본에 자주 가신다면은 자란넷이라는 곳을 추천드릴게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부킹닷컴 이런 곳에서 가격 비교해가지고 저렴한 곳으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게 할인 코드가 있어요. 아마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은 익스피디아 할인 코드 치면 나오는데, 또 숨겨진 할인 코드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글링으로 할인 코드를 찾다가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면은 결제 할인이 되게 큰 거를 알게 돼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도미토리 같은 곳, 캡슐 호텔 이런 곳은 3만원대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은 한 5만원 정도 선부터 저렴한 곳은 시작을 하고요. 에어비앤비나 이런 곳은 위치 따라 다른데 10만원 이렇게 다양한 편이에요, 에어비앤비는. 그리고 숙소를 고를 때 무조건 여기랑 가까운 곳을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 캐리어 있고 힘들다 보니까 여기랑 가까운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은 숙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몇 층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예전에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는데 5층에 완전 쇠 철제 계단으로 완전 난간 다 보이는 그런 계단, 야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캐리어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거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위치는 저는 주로 신주쿠에 머무는 편인데, 이거는 어디를 많이 가실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신주쿠 같은 경우는 후기를 봤는데 무섭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 전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스테리예요. 뭔가 거기 지나가면서 일명 삐끼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막 와요 막 우리 술집 와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무섭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스미마셍 이러고 가면 돼요. 아니면 나는 외국이 좀 낯설다 이러시는 분들은 시노쿠보라는 곳도 추천드릴게요. 한인타운인데 거기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고 한국 간판들도 많고, 그리고 새마을식당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겪는 한국 이러면서 약간 좀 흥미로울 수도 있고 친숙해서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신다면은 외곽으로 많이 빠질 텐데, 그곳의 장점은 아무래도 동네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외곽으로 한번 예약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동네에 괜찮은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 있고 막 아침마다 핸드드립 내리고 사람들이 막 야외 벤치에서 잠깐 앉았다가 가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거를 느꼈던 되게 따스한 기억이 있어서 에어비앤비로 예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환전을 해야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렸다가 환전해주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앱으로 다 가능하니까 앱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미리 신청해 놓으셔서 공항에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착해서 출국할 때 돈 받아가지고 바로 날아가면은 바로 이렇게 출국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환전을 하신다고 하면은 수수료 막 제일 싼데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보다 제일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우대 수수료 해봤자 결국 교통비 하면 또이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수료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냥 편하게 환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얼마를 환전해 가야 하냐? 이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여행 목적 기간마다 정말 다르긴 한데, 그냥 적당히 놀고 다니실 거면은 한 2박 3일에 한 30만원, 50만원 정도면은 여유롭게 둘러 다니시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10만원씩 쓰는 셈이니까.
그리고 도쿄올림픽 이후로 요즘 일본에서는 카드 결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막 돈이 없을 거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네이버페이 있잖아요. 네이버페이가 일본에서도 결제가 돼요. 이게 막 홍보가 덜 됐을 때인 3년 전쯤에 네이버페이를 일본에서 결제하면서 쓰고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조금 결제가 안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막 프랜차이즈 같은 데는 대부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이렇게 돈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로컬처럼 그냥 친구들 만나려고 일본 갈 때는 7일 가는 건데 15만 원만 환전해 갔는데도 남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기준으로 하루에 3만 원씩 쓰면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 있는데 저는 원래 보험을 절대 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험 내역도 보시면은 막 항공기 납치될 시에 뭐 몇 억 원 보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항공기가 납치될 일이 정말 드물기도 하고 타국에 가서 막 사고가 날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왜 들기 시작했냐면은 드론이나 고가의 장비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한번 카메라 렌즈가 깨져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현지에서 급하게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험을 드는 편이에요. 핸드폰 액정이 깨져도 보험 처리로 조금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덜렁거리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이런 거 장비 때문에 보험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코로나가 안 걸렸기 때문에 무려 코로나 검사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비용은 한 11,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캐리어 같은 거 고장나도 참 보장이 되니까 저 같은 프로 덜렁이 분들은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얼마 안 하니까. 이제 인터넷. 첫 번째는 로밍. 로밍은 내 핸드폰 그대로 유심 변경 없이 그냥 바로 타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로밍을 예전에 했을 때 너무 느려가지고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데, 또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게 10년 전이라서 가격도 그때는 1일에 10,000원으로 굉장히 비쌌는데 요즘은 찾아보니까 LG U 플러스 기준 7일 동안 3.5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33,000원. 근데 이제 요즘은 할인 중이라서 16,500원에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5기가면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저는 로밍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이에요. 장점은 한국에서 오는 문자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심.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유심을 빼서 현지 유심으로 갈아 끼는 거예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은 유심을 갈아 끼는 게 좀 번거롭죠.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유심을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기 전에 빨리 갈아 껴야지 하다가 하고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10만 원 날렸죠,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또 단점은 한국에 있는 유심을 제거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통화나 문자를 일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갈아 끼기만 하면은 뭐 따로 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굉장히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죠. 찾아보니까 유심 같은 경우는 1일 1기가 기준에 7일 15,000원 정도예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포켓 와이파이. 이거는 여러 명이서 함께 갈 때 정말 추천드려요.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노트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핫스팟으로 써가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유심도 한국 유심을 그대로 끼고 있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같은 것도 체크가 가능해요. 근데 만약 거기서 전화를 받으면 국제전화 요금이 나가겠죠? 단점은 흩어지면 안 돼요. 흩어지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뭉쳐서 다녀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들고 다녀야 된다는 정말 큰 단점이 있죠. 짐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7일 기준에 3만 원 정도 합니다. 거의.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가 무제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eSIM. 이거는 아이폰만 지금 가능하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물리적인 유심이 아니라 모바일 eSIM이라는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에 2가지 심카드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 유심 그리고 모바일 일본 유심을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에 2가지 유심을 쓰고 있는 거죠.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해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떨지 좀 기대가 돼요. eSIM 같은 경우에는 7일 기준 하루에 1기가 주는 거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건데 MySOS라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미리 내가 백신 맞았다, 안 맞았다, PCR 여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두시면 입국할 때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굳이 다운 안 받고 현장에서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비지트 재팬이라고 인터넷으로 미리 세관 신고를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하고 가시면은 입국할 때 굉장히 빨리 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우리 한국인 빨리빨리니까 이런 거 미리 해두시면은 좀 편하게 입국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방법.
그런데 이거는 도쿄랑 나리타 공항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사카나 뭐 이렇게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장해놓고 나중에 보기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전부 코로나 시즌에 시간표가 많이 유동적이에요.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셔서 시간표를 미리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나리타 익스프레스라는 거예요. 비용은 왕복 4,070엔이고요. 외국인 기준입니다. 주요 도착지는 이건 읽을게요. 내가 못 외웠어. 도쿄, 시부야, 신주쿠, 시나가와, 요코하마 등 다니고요. 그리고 신주쿠까지 소요시간은 90분, 도쿄역까지는 53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빠르기도 하고 기차라서 안이 굉장히 쾌적하고 와이파이나 수화물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고 화장실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장점이 JR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지하철 라인이. 거기서 모든 역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로 환승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나리타 공항에서 이거를 타가지고 신주쿠에서 내려서 신주쿠에 있는 JR 라인을 타고 어디론가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JR 라인을 탈 때 과정이 공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게이세이 스카이라이너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편도 2,570엔이고요. 이거는 뭐 신주쿠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니포리, 우에노 이쪽으로 빠지는 라인이에요. 우에노 기준으로 40분 정도 걸리고요. 이것도 나리타 익스프레스처럼 좀 빠르고 수화물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고 화장실 와이파이 다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끊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자주 이용하는 건데 천엔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두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두 회사가 최근에 합쳐지면서 에어포트 버스 도쿄 나리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지고 이젠 천엔버스가 아니라 1,300엔 버스가 되었습니다. 도쿄역까지 약 65분, 긴자역까지 77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게 단점이 선착순이에요. 미리 사전 예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심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한 대 정도는 버리고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간을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사실 시간적으로도 나리타 넥스랑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도쿄역까지 65분이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신주쿠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럼 결국 90분 정도 걸리는 건 비슷하긴 한데 단점이 이제 지하철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역까지 캐리어 끌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디지 하다가 신주쿠 웨얼 이러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이게 가격이 오르면서 조금 애매한 게 왕복 2,600엔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 얼마만 더 내면은 나리타 넥스를 탈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리타 공항 리무진 버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비싸. 편도 3,200엔이야. 왕복으로 한국에서 이제 뭐 이런 사이트에서 구입하면 45,000원이거든요. 굳이? 근데 경유지가 좀 많아요. 시나가,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게 좀 타이밍이 맞거나 시간대가 맞으면 이걸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이용해봤네요. 그리고 도심에 도착했으면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바로 교통. 일본은 한국의 티모니 같은 스이카, 파스모라는 교통카드를 사용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충전하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하루에 10,000원 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도쿄 메트로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무제한으로 도쿄 메트로 라인을 이용할 수 있어요. 24시간, 36시간, 72시간 이렇게 티켓이 나눠져 있고요. 사는 순간이 아니라 기계에 넣는 순간 시작이 되기 때문에 48시간짜리 티켓을 2박 3일 동안 잘 이용할 수도 있고요. 뭐 7일이라면은 뭐 72시간짜리 두 개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도쿄 메트로 패스는 한국에서 구입하면 24시간 7,600원, 48시간 11,500원, 72시간 14,300원인데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유심도 다 샀더라고요. 광고 아니고요. 뭔가 거기서 사면은 대부분 다 저렴하더라고요. 다 제 돈 내산이, 다 내 돈 내산입니다. 단점은 이게 도쿄 메트로라는 라인에서밖에 이용을 못해요. 우리 한국도 1, 2, 3호선이랑 뭐 9호선이랑 철도 회사가 다르듯이 일본도 도쿄 메트로 라인이 있고 비싼 JR 라인이 있어요. 이제 JR 라인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거기는 뭐 하라주쿠나 신주쿠, 뭐 시부야 이런 것들이 있는 JR 라인인데 다행인 건 도쿄 메트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겹치는 역들, 신주쿠나 뭐 이런 역은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JR 라인인 하라주쿠 역에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구글 맵을 엽니다. 그리고 하라주쿠 역을 찍어서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은 하라주쿠역 주변에 도쿄메트로로 살 수 있는 지하철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일본은 지하철들이 역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꼭 하라주쿠역을 간다고 해도 하라주쿠역이 아닌 메이징구마에라는 역에서 내려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도쿄메트로 역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스이카라는 교통카드를 같이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이카는 이제 비용이 1000엔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500엔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 같이 들고 다니시면 든든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행 루트가 있어야겠죠? 이제 쇼핑이냐 관광이냐에 따라서 정말 가시는 곳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뭐 쇼핑 같은 경우는 하라주쿠, 시부야, 긴자 뭐 이런 곳이 될 수 있고, 관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사쿠사, 아키히바라, 오다이바 이런 곳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행 루트를 짤 때는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제가 사용하는 저만의 방법인데, 우선 구글맵을 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쫙 즐겨찾기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뭉쳐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위주로 이렇게 길을 짜서 루트를 만들면은 조금 더 쉽게 루트를 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여행 관련 서적을 하나 빌려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굳이 막 여러 개 보실 필요도 없는 게, 왜냐면 가는 곳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건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곳에서 나오는 루트는 너무 좀 개인적이기도 하고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여행 서적 하나 펼쳐가지고 여기 괜찮다 하고 핸드폰으로 바로 집어넣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게 좀 빠르게 루트를 짜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 여행할 때 필요한 어플 3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글맵. 한국에선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이런 거 쓰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다 구글맵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점 같은 것도 리뷰도 잘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지 하면은 그냥 구글맵 켜가지고 음식점 찍어서 제일 가까운 데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통면에서도 소요 시간이나 어느 라인에서 타야 되는지 금액 이런 것도 되게 자세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구글맵 무조건 까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파고. 그냥 구글 번역 같은 거 쓰셔도 되긴 하는데 파파고가 제일 정확하기는 해요. 그리고 파파고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일본어 자판도 추가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파파고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 근데 그분이 막 뭐라 말을 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거야?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일본어 타이핑을 해달라는 의미로 자판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네가이시마스 이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인 어플이에요. 다들 아시는 그 메신저 어플 라인인데, 일본은 정말 라인을 많이 써요. 99%가 쓸 정도로. 연인들끼리도 핸드폰 번호는 몰라도 그냥 라인으로 다 대화하면서 통화할 정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에서 현지 친구를 만날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라인을 설치해 두시면은 이렇게 서로 아이디 교환하면서 친구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라인에 채팅을 치면 자동으로 바로바로 일본어를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친구 중에 일본어 통역 친구인가 그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룹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면은 일본어로 치면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한국어로 치면 일본어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직역으로 말해야 되죠.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진짜 큰 실수를 했는데, 제가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도쿄 갔을 때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오사카로 지금 내려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서 조의를 표합니다. 괜찮아? 막 이러고 막 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의를 표합니다는 내가 혹시나 잘못 번역될까봐 구글로 막 이렇게 일본어 문상 인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보냈는데, 뭔가 애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오는 게 뭔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진 않은 거야. 뭐지? 하고 라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자세히 읽어봤어요. 제가 그냥 원문을. 근데 이게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쓰러지셨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쩡한 어머니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본 여행 가이드 A to Z가 끝났습니다. 영상 길이도 좀 길 것 같고, 제가 이거 좀 자세히 최신판으로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대본 짜가지고 해봤는데 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지금 일본에 있을 텐데, 가서 요즘 최신판 2022년 일본은 어떤지 담아오고, 일본인 친구들이 추천하는 로컬
장소 같은 것도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컨텐츠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벼벼!